그러니까 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그래서 외모도 더 가꾸고 한심사기 전략을 여성이 더 쓴다는 거지. 자, 오늘 1교시는 자, 이제 시작할 거야. 자, 오늘 1교시는 그 저번에 했던 그 심리학 개론을 마저 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아직 깔끔하게 안 돼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사회심리학 1편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호감 가는 인상을 주고 싶은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너무나 낭만적인 생각이지만,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가 칼 로저스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우리는 왜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이게 사실 이게 호감을 산다는 건요, 사회의 관계망에 소속이 돼서 관계에서 오는 혜택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나를 더 신경 써줄 거고 전반적으로 살기가 좀 편해지죠.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속상해지지. 생존과 혜택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흔하게 관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저도 관종이죠. 그 사실 살고 싶다고 몸부림 치는 겁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관종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단점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돈도 많이 버는 세상이잖아. 여러분들이 저 좋아해 주시는 것처럼 많이 벌진 못하지만 그러면 사회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을까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핵심은 언어적 표현에 있습니다. 저도 항상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여자분들이 남자친구한테 그런 말 많이 하죠. 말 좀 이쁘게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더 이뻐해줘. 나한테 호감 표시를 더 해줘. 이런 말이죠. 이쁜 표현은 곧 호감 표시거든. 그 언어 표현에 있어서 사회적 지능이 여성이 많이 발달해서 저런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고, 자, 우리는 이렇게 보통 아첨하고 이제 아부하는 사람 별로라고 하죠. 근데 그건 사실 나한테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나한테 안 하고 남한테 하는 게 꼴보기 싫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신한테 아부하는 사람을 거부하거나 싫어하기 힘들다고 해요. 너무 티나게 아부하는 것만 아니면. 그 아첨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호감을 사는 기법으로서의 아부와 아첨은 취약 전 연령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나이 때부터 꽤 성공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아부하는 말은 쟤네들 왜 저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도 본인에게 하는 아첨은 아주 확신하면서 칭찬으로 흔쾌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 굉장히 성공적인 아첨 전략이 뭐냐면, 회사에서 상사에 대한 호감이나 그 존경심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은 동료를 통해서 살짝 흘린 다음에 상사가 제3자를 통해서 듣게 하면 정말 성공적인 아부 전략이 된다고 해요. 제3자를 통해서 흘리면 그 칭찬이 술술하고 느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호감을 사려면 아부를 잘해야 된다. 아첨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저번에도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가벼운 칭찬도 호감을 사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종업원이 그 음식 주문을 받은 다음에 손님한테 너무 훌륭한 선택이신데요, 사장님 너무 훌륭하게 선택하셨어요, 칭찬 한마디만 섞으니까 다른 변수들보다 팁을 받는 금액 향상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이것도 얘기했지, 조언이나 도움을 청하는 것도 호감을 갖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왜냐? 조언이나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지식을 존중한다는 걸 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전략적인 아부와 아첨, 그리고 가벼운 칭찬, 너가 최고야, 그리고 세 번째, 조언이나 도움을 의도적으로 청하는 거.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언어적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비언어적 표현도 환심을 사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요, 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주기 바랄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가 다리를 꼬면 나도 꼬게 되고, 턱을 문지르면 같이 턱을 문지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의 비언어적 행동을 은근히 따라하면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지. 이 비언어적 표현으로서 행동을 모방하는 것, 이거는요, 심지어 거래나 협상에서도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 아까 교수님도 계셨는데 수업 시간에 막 자신을 봐주면서 더 많이 미소 짓고 막 고개를 끄덕여주고 막 시선을 맞춰주면 그 학생을 더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학점을 더 잘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학점은 안 주더라고. 나도 교수님하고 친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안 주더라. 자, 그리고 그 비언어적 표현의 끝판왕이 뭘까? 여러분들 비언어적 표현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비언어적 표현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진별님 정답. 안준혁 정답. 미소. 왜 미소지. 바로 미소지. 미소가 있죠. 예, 미소가 비언어적 표현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때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야. 자, 이 두 가지 사진을 보면 어떤 쪽이 진짜 미소고 어떤 쪽이 가짜 미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정답이 나와 있긴 한데 학술적으로는 이제 왼쪽이 진짜 미소죠. 예, 진짜 즐거울 때 하는 미소. 진짜 미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광대뼈가 이렇게 입꼬리를 끌어당기고 있고 그리고 눈이 작아지면서 잔주름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가짜로 웃으면 이렇게 쉽게 안 돼요. 따라할 수가 없어. 그리고 가짜 미소는요, 보통 비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설프게 웃으면 얼굴이 찌그러져 보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우리가 어설프게 웃어서 사진을 찍으면 그 좌우대칭 안 하면 되게 찌그러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사진을 찍어보면 느끼는 건데 아예 환하게 웃는 게 제일 나아. 이 가짜랑 진짜 미소를 완벽하게 구분하지는 못해도 구별할 때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려고 할 때 가짜 미소를 짓느니 평범한 표정을 짓는 게 낫고요. 하려면 진짜 품위를 내려놓고 제대로 웃어라. 두 번째 전략이 뭘까? 유사성 만들기입니다. 인간은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호감을 사려고 유사성을 만들려는 전략을 쓴다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를 봅시다. 이게 1975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한 실험인데 그 여학생들에게 만날 가능성이 있는 남학생 2명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남학생 1의 스펙은요, 프린스턴 대학교 나왔고 키가 185야. 그리고 자동차가 있어. 그리고 운동도 좋아해. 근데 여자친구가 없다. 그리고 남학생 2의 스펙은 좀 다소 평범한 대학교. 키는 170. 차 없어. 운동을 싫어해. 근데 여자친구가 있어. 이게 뭐야? 델론만 되는 건가? 어쨌든 이게 내가 이거 진짜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조건을 줬거든? 이게 외국도 키 크고 차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군요. 다 마찬가지야. 세계 공통이었네. 근데 솔직히 차 있으면 여자 꼬시기 좋긴 해. 인정? 여자분들 인정? 솔직히 괜찮지. 그리고 남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남학생들한테 어떤 걸 물어봤냐면 원하는 여성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여성을 좋아하냐고. 여성관이 전통적인 편인지 아닌지. 전통적인 여성관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외모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수용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전통적이지 않은 여성관은 독립적이고 야망이 있고 그냥 진취적인 성격.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이 남학생 1, 2가 원하는 여성관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더니 여학생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는 다르게 원하는 남학생에 맞춰서 자신의 의견과 가치관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야망가적인 여성이지만 그 남자 앞에서는 상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건 경험상으로도 진짜 그랬던 것 같아. 저만 해도 저랑 오래 이게 소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북클럽 신청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더 아시겠죠, 저에 대해. 저는 남성관, 여성관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전통적인 여성관을 가진 여성을 좋아하고 거의 다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실제 자신의 삶에서 매사에 수용적이고 그러냐? 절대 아니야. 내 앞에서만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런 걸 원하니까 맞춰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정서적인 내조를 잘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런 성향이 이게 여성만 그러냐? 아닙니다. 남자들 또한 매력적인 여성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저도 여자만큼은 아니어도 이제 맞춰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여튼 인간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자신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이제 영화나 음식 취향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성에 같은 글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더 호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며 효과가 있다. 이제 호감을 사기 위한 세 번째 전략. 당연히 매력적인 외모 가꾸기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원리죠. 이제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매력적인 외모가 호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 결과를 좀 볼까요? 이제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요, 실제로 아닌 사람에 비해 호의적 시선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받습니다. 또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더 정직한 사람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이 관리직이나 공직에는 실제로 더 많이 당선이 된다고 합니다. 채용. 이거는 여기에는 없는데 직장을 조금 더 쉽게 구하고 임금도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요. 또 범죄에 대해서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더 가벼운 벌금형 그리고 중범죄의 경우 더 짧은 형을 선고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자면 외모가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평균 5% 정도의 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생아의 경우에도 외모가 귀여운 아이들은 엄마에게 더 많은 애정을 받는다고 해요. 세상 더럽다, 그치? 자, 이렇게 우리는 매력적인 외모가 삶에 꽤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PPT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 보고 갑시다. 외모가 중요하긴 한데,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디 잭슨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995년인가 6년에 이제 Becoming Barbie라는 TV쇼에 나온 말인데, 전 예쁜 옷도 없고 얼굴이 예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모든 걸 가진 여자애들이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깨닫곤 했죠. 뛰어난 외모를 가지면 세상은 상을 줍니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수번의 성형수술을 감행하고 한때 화두가 되었던 뭐 강남 언니 스타일,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압구정에 돌아다니면 너무 과한 성형수술 하신 여성분들이 많았었어요. 요즘은 좀 다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근데 내 경험상 우리가 흔하게 착각하는 게 있어. 외모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착각하는 게 있다고. 매력적인 외모는요, 절대적인 미적인 비율과 기준으로만 산정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력적인 외모는 절대적인 미적인 비율과 기준으로만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자나 여자나 호감 가는 인상과 미적으로 완벽한 비율은 꼭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가 성형수술을 너무 과하게 한 사람을 보면 얼굴도 작고 눈, 코, 입은 크지만 오히려 좀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상이 좋지 않기 때문이야. 어떤 누군가는 미적인 비율과는 거리가 멀어도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사실 그 사람의 타고남도 있겠지만 생활 양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세계관이 긍정적이고 평소에 잘 웃고 부지런하고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인 느낌이 나는 사람.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완벽한 미라는 건 허상이다, 이런 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외모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변수가 많다는 거지. 미적으로 비율이 좋다고만 매력적인 외모가 되는 게 아니야. 자, 네 번째, 겸손한 모습 보이기입니다. 사실 인간이 되게 웃긴 게 너무 잘난 사람이 잘난 척을 하면 좀 꼴보기가 싫죠. 그리고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이 조금 겸손한 것 같으면 좀 매력적이야. 실제로 자신의 성공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에 비해 더 호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겸손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게 효과를 보려면 내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뽐낼 거는 확실히 뽐내고 다른 부분에서 겸손해야 효과가 있는 거라고.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뭘 잘하는지, 뭐가 잘났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겸손한 태도만 취하면 그냥 자존감이 낮거나 자기 통찰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겸손함이란 게 먹히려면 내가 만약에 영업 능력이 뛰어나, 그러면 그 능력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만의 PR은 제대로 한 상태로 다른 내 부족한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는 부족합니다, 이거는 당신이 더 잘하시니까 가르쳐주세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진짜 겸손함이라는 거야. 자기가 잘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난 척도 좀 해라. 무조건 겸손한 건 사실 비굴함에 가깝다. 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 다루고 1교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호감사기, 사람들의 환심사기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은요 남성보다 환심사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조금 더 높고요, 또 타인의 의견에 조금 더 수용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매력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또 자신을 더 겸손하게 드러내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는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그래서 외모도 더 가꾸고 환심사기 전략을 여성이 더 쓴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왜 여성이 남성보다 이런 경향이 있을까? 왜 환심사기 전략을 더 중요하게 왜 생각을 할까? 왜? 사회심리학자들은요 생물학적인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둘 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흔하게 착각하는 게 사회심리학자 하면 환경적인 요인에 중점을 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오해입니다. 일단은 환경적인 요소로는요, 여성의 경우 상대에게 잘 맞춰주는 방식으로 내 어필을 할 때 보상을 남성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바라는 사회적인 기대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머니도 딸을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여성이 되도록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겠죠.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따른 차이는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훨씬 낮죠. 근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 더 완고하고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이용하고요, 덜 친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 쥐뿔도 없어요. 그리고 미소를 덜 짓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이 되겠죠. 이게 수치가 낮으면 더 친절하게 되고,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 공손하게 되고, 또 이제 품위 있는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둘 다 중요하다. 사회심리학 1편, 호감 가는 사랑이 되는 법, 오늘 다뤄봤고요. 오늘 준비한 1교시는 여기까지입니다.